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표출자로 수식자를 볼 때마다 지역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의원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놓지 않을까. 학자로서 보시는 여러 가지 라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가평군에 오셔서 가평군의 현실과 가평군의 미래 발전이 가평군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앞으로 인구 소멸인데 우리는 인구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명이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이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학자적인 시각이에요. 결론 내겠습니다. 가평군은 외롭습니다. 가평군은 1800만 수도를 대기 위해서 기다린 50년 세월 동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 이재명 군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에는 보상이 수화된다고 했고, 우리 김동연 지사는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의 기회는 나 도지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과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가평군에 이런 표출자료에 어떤 필터 내 아이보다는 당장 해라, 나우 적어도 오늘 당장에도 가평군은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자치도 역할에 학자적인 여러 라인을 주시는 거에 별첨이라도 가평군을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박사님의 논문자들을 반박하기보다는 너무 아쉬워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강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인구가 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는데 여기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뺏기 경쟁이 뛰어들어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든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관광객 혹은 유치한 인구를 다 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2억쯤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어서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자체가 지금 현재 생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차별화와 개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주는 게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면 인구가 주는 걸 막거나 이걸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지금의 어떤 흐름이라면, 인구가 주는 가운데서 더 질적인 삶을 높일 수 있거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색적인 특색 있는 차별적인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면 가평은 이렇게 경북과 다 결정하는데 가평 우선 가만히 계세요라는 의미로 가면은 드리지 않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길어졌지만 가평에 또 10년이면 여기서 가평 전문 여행 가는 여행사 한번 해봤고, 또 여기 가평의 어떤 발전, 중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그런 걸 참여해봤고, 농촌 실험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참여해봤는데, 그리고 저는 원래 하는 일은 공연예술 쪽 일을 해서 지역 축제 같은 거 만들어지는 것도 하는데, 가평이 유사한 인구수를 가진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문, 대부분의 컨설팅이 실패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받습니다. 너무 이게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징적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성지도를 비교하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성지도에서 가평의 번역을 이렇게 테두리를 지우고 보면 가평을 찾기가 힘듭니다. 양평도 찾을 수 있고, 남양주도 찾을 수 있고, 포천도 찾을 수 있고, 수천도 찾을 수 있는데, 가평은 어디가 중심지인지, 어디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어디가 농지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산림의 83%가 산림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도율이거나 국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인으로 도율 되고, 하천도 빼고, 빼고 하면 산지 빼고 하면 사실 남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런 특징에 맞는 연구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늘 승격 직전원님이 쭉 설명하셨던 내용으로서 좀더 대중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GPS 클릭해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흔해서 가격까지 연락할 것이다.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 정부는 전혀 이쪽으로 시기가 가서 진행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예쁜 문구로만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모든 분들이. 가끔은 니네 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똑같다. 왜 예산 지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지원을 받았어요. 좀 더 가끔은 어떻게 좀 해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광.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뚫리고 나면 고속도로를 뚫리고 나면 가끔은 관광산업으로 지금 저희가 먹고 살고 있는데 10년 뒤에 뭘 갖고 먹고 살지가 지금 깜깜한 이 마당에 자꾸 관광만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현원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특별 대치도가 되었을 때 가평구는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가지고 지금도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웠듯이 그렇게 해서 얻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반성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우리 가평구를 봤을 때 경기 특별 대치도가 되면 지금 아까 농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짧게 가셨거든요. 지금 저희 친환경 농업이 학교 기교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기 특별 대치도가 되면 북부 지역 내에 가평군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산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볼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경기도 차원에서 견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관광 차원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도 관광 특구 하나 제대로 지금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이렇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보는 방향도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올리는 것 외에는 못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내부적인 노력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주는데 그 외에 밖의 영역은 이런 경기 특별자치도 특례법을 통해서 견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 말씀 좀 잘 알았고요. 제가 뭐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일단 현재 제시된 이제 80개와 그다음에 각 시군의 120개 프로젝트들은 현실성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시군과 이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진들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 이제 정선하는 것이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9개 군의 산업 벨트가 있는데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당장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거는 IT, 디지털 이런 산업들인데 이거는 큰 제조 단지의 전력과 용수와 이런 규제를 가장 크게 많이 받고 있는 산업 단지의 어떤 30만 평, 50만 평 산업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 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평이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말하자면 그런 디지털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이 있다는 부분들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탄소 중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올감이 아니냐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고 왜냐하면 경기 남부에 새로운 투자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지금 전력이 엄청나게 추가로 들어가고 그걸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도보는 제가 가평뿐만 아니라 연천 타주 이 DMZ 라인에 이제 탄소 중립 시범지구들을 산업이나 관광에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갔을 때 국가나 어떤 어떤 관광객들 아니면 이제 상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결국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그게 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그 방안이 특히 가평은 지금 전력도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새로운 기반시설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요 기업 투자 유치,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그것을 통한 어떤 관광과 그 문화 콘텐츠 거점, 그다음 말씀하신 푸드, 식품, 그 6차 산업, 이 부분들이 결국 가평의 미래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저보다는 우리 프로이신 교수님 또 가평 국민들의 고민이 더 많으신 걸 공감합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 비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연구단체거든요. 근데 하나 고민이 경기북 특별자치도가 되면 엄청 잘 사는 것으로 이것을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면 과연 이것이 경기 북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완화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참고로 인근 강원도가 2022년 12월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변화하는 것을 2008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연구보고서 대안을 만들어놨는데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는 23개 정도로 일단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특례조합 규제와 많이 넣으면 국회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금년 6월 11일에 출범하기 전 6월 7일 날 84개 조문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은 규제도 다 풀고 싶고 미래 사람도 굉장히 풍선을 높이 띄우고 싶지만 그것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논리로 포착되어 있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평 많이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저도 이해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워보지만 10명 키울 때하고 3명 키울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경기도지사님 31개씩은 신경 쓰다 보면 인구 많은데 먼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개로 모아놓으면 그래도 신경 쓸 게 3분의 1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북부가 31개씩으로 인구 많은 남부 지역에 밀려서 항상 고리가 없이 했던 거 이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경기북도 특별자치 도지사가 우리 가평도 신경 쓰고 연천도 신경 쓰고 남양주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대안 찾고 우리 힘으로 중앙정부를 찾아서 지금은 소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중앙정부를 찾아서 해보자는 뜻에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평생 경기도에서 살고 경기도에서 36년 동안 여러 도지사를 지켜봤는데 역대 도지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 기회 놓치면 저는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조금 욕심은 뒤로 하고 일단 특별자치도도 통과시키는 데 우리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